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번 섬유 우리 제품 안전관리 대상 세미나에서 가정용 및 유아동용 섬유 제품 안전 기준을 설명드릴 코티티 시험연구원 제품인증팀 서영환 팀장입니다. 예,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먼저 금번 세미나 세션에서 제가 담당할 부분에 대한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섬유 제품 대상별 안전관리 분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가정용 섬유 제품, 유아용 섬유 제품, 아동용 섬유 제품 이 세 가지 섬유 제품에 대해서 안전 요건 및 기준에 대해서 현행 및 개정 예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섬유 제품별 안전 요건 적용 예시와 마지막으로 각 섬유 제품별 품질 표시 사항 예시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유 제품 대상별 안전관리 분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상은 제품의 위해도 정도에 따라서 위해도가 가장 높은 안전인증 대상 품목부터 해서 안전확인 대상,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그리고 위해도가 가장 낮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 품목으로 크게 4가지 단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 세션에서 담당하게 될 유아용 섬유 제품의 경우 안전확인 대상 품목으로 관리가 되고 있으며 아동용 섬유 제품은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그리고 가정용 섬유 제품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 품목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안전기준 준수 대상 품목은 생활용품에만 적용이 되고 어린이 제품이나 전기용품에는 따로 분류돼서 관리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이 각 위해도 수준으로 4가지 단계로 관리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각 관리 단계별로 인증 마크나 인증 번호 표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인증 대상 및 안전확인 대상,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품목의 경우 이 화면에 보시듯이 KC 마크와 그리고 안전인증 대상은 안전인증 신고번호, 그리고 안전확인 대상은 안전확인 신고번호를 같이 병기하셔야 되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품목인 경우 KC 마크만 부착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인 이번 세션에 다루게 될 가정용 섬유 제품의 경우에는 이 KC 마크 자체도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 우측에 간단하게 절차를 나타냈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 대상 분류별 인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장 위해도가 높은 안전인증 같은 경우에는 안전인증기관에 신청을 하시고 공장심사와 제품 시험을 통해서 안전인증 신고서를 받아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안전확인인 유아용 섬유 제품의 경우에는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 시험검사 의뢰하시고 안전요건을 만족하신 경우에는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급받아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인 아동용 섬유 제품의 경우에는 자체 확인 또는 제3자 시험기관 등의 시험 의뢰를 통해서 시험 성적서나 관련 안전기준 적합 서류를 통해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서와 같이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출고 및 통관 전에 시험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대상 수준이 되겠고요. 가정용 섬유 제품 같은 안전기준 준수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출고 통관 전 관련 서류 증빙이 불필요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시험 의무가 없는 품목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단 안전 기준에 적합함은 그런 확신하에 그 제품을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유아용 섬유 제품인 안전확인 대상 품목인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확인 시험검사기관에 제품 상태로 의뢰를 하시고 그 제품 시험 결과가 합격으로 받으시게 되면 안전인증기관에 안전확인 신고를 하시게 됩니다. 그럼 안전확인 신고서를 발급받으시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께서는 제품의 KC 마크와 안전확인 신고 번호를 같이 병기하셔서 관련 품질 표시사항과 같이 표시하신 후 판매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 품목인 아동용 섬유 제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업자가 해외 시험 또는 국내 시험기관 또는 자체 품질 확인을 위한 시험을 통해서 제품 시험을 하신 후에 안전요건을 만족하신다고 하면 관련 성적서나 증빙서류를 가지시고 안전기준 만족하는 경우에는 제품의 KC 마크와 관련된 품질 표시사항을 하셔서 판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제품 시험은 완제품으로 하셔도 되고 또는 제품에 사용된 원부자재 상태로 시험한 결과도 인정이 되기 때문에 완제품 또는 원부자재 상태로도 시험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안전기준 준수 대상인 가정용 섬유 제품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전 시험 의무는 없기 때문에 제조 수입 판매업자가 이 제품이 안전하다는 판단이 되시면 제품의 품질 표시 사항 표시 후 판매하시면 됩니다. 단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은 아래 4가지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방법이라고 명시해 놓은 원자재에 포함된 유해물질 확인 및 관리, 그리고 안전성이 확인된 원자재 사용, 그리고 민간 자율 인증이나 해외에서 받은 인증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먼저 가정용 섬유 제품에 대해서 안전 요건 및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앞서 가정 섬유 제품 및 유아용 섬유 제품, 그리고 아동 섬유 제품 현재 개정 작업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 스케줄상으로는 10월 중에 개정 고시가 될 예정이고요. 12월 22일경에 이 3가지 섬유 제품 부속서에 대해서는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현행 및 개정 예정 사항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전체적으로 크게 바뀌는 부분은 없고요. 가정 섬유 제품 같은 경우는 기존에 전환법으로 법이 통합되고 또 전환법 시행 이후에 안전기준 준수 대상으로 또 품목이 하향 조정되면서 부속서 개정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속서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발생된 시험법 표준 최신화라든지 아니면 용어 등 이런 일부분에 대한 개정 작업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크게 기준이 더 강화되거나 이런 부분은 크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 조항별로 현행 기준과 개정되는 부분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적용 범위입니다. 현행에는 아동용 섬유 제품이 같이 포함된 내용으로 가정 섬유 제품이 적용 범위가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어린이법으로 분류가 되면서 아동용은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아동용 섬유 제품으로 부속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용 범위를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 제품을 제외한 14세 이상의 가정용 섬유 제품으로 명확히 적용 범위를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인용 표준은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지된 표준이라든지 아니면 최신화된 그런 표준, 그리고 누락된 표준을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인용 부속서를 추가하는 것으로 인용 표준에는 업데이트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에서는 이제 아동용 섬유 제품을 포함한 내일류, 중의류, 외의류, 침구류, 기타 제품류로 이렇게 구분을 해놨었는데 주요 개정에서는 이 아동용 섬유 제품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삭제가 되고 외의류, 중의류, 외의류, 내의류, 침구류 등을 세부 분류표로 해서 좀 더 보기 편하게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방한대 같은 경우에는 중의류에 있는 방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양한 마스크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공급자 적합성 확인 대상으로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가 새로 제정이 돼서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서 이 방한대는 그쪽으로 관리가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유해물질 안전요건입니다. 현행은 아동용 섬유 제품에 대한 부분이 같이 안전요건에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삭제하고 아동용 섬유 제품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유해물질 요건들을 좀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섬유 제품에 해당되는 유해물질 안전요건들로 정리가 됐고요. 그리고 합성수지 제품이 또 안전기준 준수 대상 품목으로 새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합성수지대로 된 신발이 섬유 제품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이거를 합성수지 제품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안전요건 적용에 대한 부분을 좀 명확히 했고요. 그리고 알러지성 염료에 대한 기준치가 유아나 아동용 섬유처럼 기존에는 사용하지 말 것으로 안전기준이 되어 있었는데 유아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mg/kg으로 기준이 완화돼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섬유 제품도 동일하게 사용하지 말 것에서 50mg/kg으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에 이제 정의에서 풀어진 부분을 세부 분류를 이제 표로 정리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의류, 중의류, 내의류, 그리고 침구류, 기타 제품류로 표로 해서 세부 분류를 정리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섬유 원료인 합성수지를 사용하여 사출한 100% 합성수지제 신발인 경우와 아래쪽에 매트류에서 합성수지 재질로 된 바닥 매트일 경우에는 앞서 계속 말씀드린 대로 안전기준 준수 부속서 합성수지 제품에 따라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섬유가 아닌 합성수지로 된 제품일 경우에는 합성수지 제품으로 관리가 된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해물질 안전요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동용 섬유 제품에 해당되는 유해물질 항목이나 기준들은 다 삭제를 했고요. 가정용 섬유 제품에 대한 부분들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우측에 알러지성 염료라고 표시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준이 사용하지 말 것에서 각각 50 이하로 완화가 됐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기존에는 알러지성 염료로 염색된 제품에 한한다고 이제 적용 방법이 되어 있었는데 또 아래 주석 6번에 보시면 적용되는 조성 섬유를 좀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래서 폴리에스터, 나일론, 그리고 아크릴, 아세테이트, 그리고 트리아세테이트, 염화비닐, 섬유에 국한돼서 이 섬유 소재에 대해서 염색된 그런 부분에 한해서만 알러지성 염료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요건에 대한 적합 여부 확인입니다. 기존에 부속서에는 안전품질 표시라는 용어가 사용되었었는데요. 이 용어는 기존에 이제 품공법이라고 하는 법에서 안전품질 표시라는 구분으로 이제 관리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쓴 표현인데 이게 이제 바뀌었고요. 그리고 공급자 적합성 확인 품목에서 안전기준 준수 대상으로 전환법 개정 이후에 이 관리 단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개정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래 주요 개정 사항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가정용 섬유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안전한 제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 하며 그리고 제품을 출고하기 전이나 통관하기 전에 품질 표시 기준을 따르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아래 4가지 방법으로 확인만 되신다고 하면 굳이 제품 출고 및 통관 전에 시험 검사를 할 의무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행과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고요. 기존에는 세탁만 할 경우라고 이제 그 표시사항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세탁 플러스 이제 요즘 대부분의 제품들이 드라이 클리닝 하시는 제품도 많기 때문에 드라이 클리닝이라는 용어가 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관련 표시사항은 한글로 KC 안전 기준이기 때문에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시자 표시는 기존의 제품 하자에 대한 이제 책임을 묻는 관련된 이제 표시나 이런 부분만 언급이 됐었는데 제품 하자뿐만 아니라 안전성교사 등을 통해서 리콜이 될 경우에 리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리콜에 대한 용어가 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전기준 준수 대상인 가정용 섬유 제품에서 가장 문의가 많이 오는 부분 중에 하나가 왜 KC 대상 품목인데 왜 KC 마크를 표시할 수 없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전 시험 검사 의무가 없는 안전기준 준수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가정용 섬유 제품에는 KC 마크를 표시할 수 없다는 그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품질 표시 사항에서 기존에는 이제 이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제품 제조 연월일만 이제 언급이 되어 있었는데 이 표시 사항 예시에 여기 아래쪽에 주요 개정 내용 아래쪽에 보이시는 제품의 스타일 번호 그리고 요즘 많이 쓰이는 바코드나 QR코드 등을 같이 표시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추가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객관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그런 표시가 되면 제품 연월일로 간주할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부 표시 방법 예시 삽입이라고 써놨는데 이 부분은 가정용 섬유 제품인 경우에는 이제 표시사항이 항상 그 민원에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시사항을 혼용률이나 조성섬유 그리고 다운 제품 등이 사용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표시하면 되시는지 그런 예시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정용 섬유 제품은 발표를 마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아용 섬유 제품, 아동용 섬유 제품에 대해서 안전 요건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아용 섬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 이제 주요 개정 내용에서는 추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맞춤복은 이 안전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말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 예정에서는 맞춤복, 그러니까 주문해서 스스로 이제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이나 컬러, 소재를 선정해서 본인만 입을 수 있는 한 사람만을 위한 맞춤복일 경우에는 이 안전 확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아동이나 유아용 섬유 제품에는 어린이들이 이제 왕구로 쓸 수 있는 가장복, 할로윈데이나 이런
그런 특별한 완구 놀이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정복들이 이제 중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정복의 경우에는 놀이로 사용되는 명확한 목적이 있다고 하면 섬유 제품이 아닌 안전확인 기준 부속서 6번인 완구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완구와 중복되는 그런 제품에 대해서 구분을 명확히 했고요. 이 구분의 기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판매자가 이걸 놀이용으로 판매할 건지 그냥 일반적인 의류로 판매할 건지 그런 판매자 의도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번 인형 표준입니다. 인형 표준은 기존 표준에서 그 방염제에 대한 부분, 시험 방법에 대한 인형 표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염제에 대한 부분을 시험 표준을 규격을 추가를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섬유제품, 가정 섬유제품이 공급자 적합성 확인해서 안전기준 준수로 내려왔는데 그거에 대한 명칭 좀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방염제 같은 경우에는 국민안전처 고시로 관리가 됐었는데 이 고시가 이제 소방청 고시로 변경되면서 그 부분이 명칭이 수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입니다. 유아용 섬유제품에는 섬유제품이나 여기 표현한 대로 조성섬이나 혼용률, 이런 취급상 주의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인 용어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 예정 사항에서는 이 관련된 섬유제품 관련된 용어들에 대한 정의가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4번 세부 분류에서는 기존 적용되고 있는 세부 분류와 크게 변동된 건 없고 다만 일부 명칭이 이제 표준 명칭이 쓰이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커버홀스나 토퍼 이런 것들이 표준 용어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한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한대가 이제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라는 이제 부속서가 새로 제정이 됨에 따라서 용어를 이렇게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매트류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섬유 겉면이 섬유로 되어 있으면 그냥 유아용 섬유 제품으로 분류를 하였었는데 합성수지로 된 100% 합성수지로 된 매트라 아니면 충전재, 그러니까 안에 충전재로 되어 있는 부분이 합성수지로 된 경우도 유아용 섬유 제품이 아니라 그 안전확인 안전기준 부속서 2번인 합성수지 어린이용품인 제4부 바닥 매트에 따라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해물질 안전요건입니다. 유해물질 안전요건은 크게 바뀐 부분은 어린이 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일부 변경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그 안전요건에서 일반 구조라는 부분으로 이제 그 작은 부품이나 코드 및 조인끈이 해당되었었는데 이 부분을 물리적 안전요건으로 좀 명칭을 바꿨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공통안전기준 개정된 부분에서 납 기준치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90mg/kg이었는데 이게 100mg/kg으로 완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래쪽에 설명드리겠지만 금속 기질, 그러니까 뭐 플라스틱이나 다른 기질인 경우에는 90에서 100으로 완화됐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금속으로 된 기질의 경우에는 기존의 금속은 300으로 별도로 적용되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다 공통적으로 100으로 관리가 되기 때문에 금속 부분 같은 경우에는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강화된 기준은 현재 안전기준에서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돼서 벌써 작년 연말부터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유아용 섬유제품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섬유 부위 중에서 그 사전 질문에서 나왔었는데 그 유해물질 적용 제외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 면적의 5% 이하 또는 중량 1% 이하일 경우에는 적용 제외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유아용 섬유제품은 안전 확인으로 유해성이 좀 높은 품목이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착용 시에 지속적으로 접촉이 된다고 판단되는 네일이나 모자류, 장갑류, 그리고 양말류, 신발류, 신생아용품 등에 있어서는 이 제외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1% 미만 그리고 면적 5%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 제품군에 있어서는 다 적용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다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부속서 개정 시에 좀 더 명확히 문구상으로 넣어서 개정되는 부분입니다. 그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다시 한번 좀 나타낸 건데요. 기존에 다 안전관리를 하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아용 섬유제품에 적용되는 유해물질 항목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총 납 함유량이 100 이하로 변경된 부분이고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제외되는 5% 미만, 1% 미만에서 또
적용받지 않는 그런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 방법도 크게 변경된 건 없고요. 기본적으로 시험법 최신화가 주 개정 내용이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시험법 중에서 세탁법으로 작은 부품이라는 거 떨어진 걸 보는 항목이 있습니다. 시험 방법이. 그 중에서 이제 KSK ISO 6330이라고 하는 부속서가 이제 개정이 되면, 그 시험 규격이 개정이 되면서 그게 A 세탁법에서 N 세탁법으로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세탁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OA 기준 방법에서 4N 기준 방법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염제는 앞에 말씀드린 가정용 섬유제품에서 동일하게 개정된 그런 시험 방법 표준으로 최신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입니다. 기본적으로 섬유제품은 가정용 섬유제품에 있는 표시사항을 다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한대라는 기준이 새로 제정이 됨에 따라서 마스크일 경우, 마스크인 방한대일 경우에는 관련 그 표시사항을 방한대 안전기준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표시사항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나타낸 것이고요. 이렇게 해서 유아용 섬유제품은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은 아동용 섬유제품 안전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용 섬유제품도 기존의 그 적용 범위가 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라서 하게 돼 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동용 섬유제품의 적용 연령이 명확히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요 개정 내용에서는 36개월 이상, 만 13세 이하의 아동이라고 적용 연령을 명확히 하였고요. 아동용 섬유제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놀이에 사용될 용도로 제작된 가장복 같은 경우에는 안전낙인 부속서 6번인 완구에 따라서 관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유아용 섬유제품과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인용 표준입니다. 이것도 유아용 섬유제품과 동일하게 방염제에 대한 부분, 여기에는 아동용 섬유제품에는 방염제에 대한 시험 표준이 없었는데 이걸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인용 부속서 및 고시명칭 수정이라고 한 부분도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용 섬유제품이 공급자 적합성 확인에서 안전기준 준수로 바뀌었고, 그리고 방염성 그 안전기준 고시가 국민안전처 고시에서 소방청 고시로 바뀐 그 부분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섬유제품 관련 용어가 아동용 섬유제품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정용 섬유제품을 따라서 하게 되었어 있는데 예정 내용에서는 관련된 부분이 용어로서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세부 분류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동용 섬유제품은 가정용 섬유제품의 세부 분류를 따르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각 부속서에서 이 부분들을 다 확인하실 수 있게 이 세부 분류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아용 섬유제품과 유사하게 각 구분별로 해서 세부 종류를 다 명시를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방한용 및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가 기존 중의류 방한대에서 명칭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침구류에 있는 매트류에서 합성수지제 재질인 바닥 매트일 경우에는 유아용 섬유제품과 동일하게 합성수지제 어린용품인 제4부 바닥 매트에 따라서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크게 좀 달라진 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기존 부속서에서 적용하던 그런 세부 분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해물질 안전요건입니다. 이 부분도 앞서 유아용 섬유제품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이 개정됨에 따라서 납 기준치가 변경된 부분이라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는 안전기준 자체를 공급자 적합성 품목인 방한용, 패션용, 스포츠용 마스크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만족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방법입니다. 시험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마찬가지로 방염제에 대한 시험 표준이 최신화됨에 따라서 그 부분이 수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표시사항 및 표시 방법도 말씀드린 대로 기존의 가정용 섬유제품에 따르도록 되어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린 대로 스포츠용 방한대 마스크에 있어서는 관련 표시사항은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문구가 추가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중의류 중에서 마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표시사항을 섬유제품만 아니라 마스크에 대한 표시사항을 추가적으로 하셔야 된다는 그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섬유 제품 세 가지에 대한 부속서 안전 기준, 현행 및 개정 예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앞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개정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신화되지 못한 표준이라든지 용어에 대한 정리, 그리고 좀 명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용어들을 명확히 하는 게 주 내용이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섬유 제품별 안전요건 적용 예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유해물질 및 안전요건이 적용되고 있는 유아용 섬유 제품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요거는 자켓입니다. 유아용 섬유 제품에서 외유류에 해당되는 이제 자켓류인데, 보시면 상당히 유해물질이 많이 적용되는 거 아실 수 있을 텐데요. 보시면 좌측 상단부터 보시면 지퍼, 슬라이더나 스냅 이런 경우에는 유해연소 용출부터 해서 총납, 카드뮴, 그리고 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재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도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원단 같은 경우에는 pH, 폼알데하이드, 아리라민, 그리고 합성 섬유가 사용된 경우에는 알러지성 염료까지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MPO라고 하는 노닐페놀 같은 계면 활성제 같은 부분까지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유아용이기 때문에 애기들이 떨어져 나오는 그런 작은 부품 이런 것들을 삼켜서 잘못 삼키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유아용 섬유 제품에는 그런 작은 부품, 단추라든지 지퍼, 스냅 이런 것들이 잘 떨어지지 않게 하는지 보는 그런 요건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유아용 섬유 제품은 여기 나타낸 것처럼 다양한 유해 물질에 대해서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린이 제품 공통 안전 기준에는 물리적 요건이라고 해서 이제 코드 및 조인끈. 지금 이 자켓에는 해당되는 부분은 이제 지퍼입니다. 지퍼,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 및 조인끈은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후드 같은데 이제 조인끈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 다양한 유해 물질을 다 만족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코드 및 조인끈이라고 하는 부분을 간과해서 안전성 조사나 이런 부분에서 리콜을 받으시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유해 물질도 중요하지만 외적인, 아까 말씀드린 작은 부품 부착 강도라든지 아니면 코드 및 조인끈 같은 부분도 관리를 하셔야지만 안전한 제품을 유통시킬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은 아동용 섬유 제품입니다. 아동용 섬유 제품에서는 신발을 예로 들었는데요. 이 신발에서도 유아용하고 좀 달리 적용되는 부분은, 유아용에서는 밑창, 그러니까 바닥 지면과 닿는 밑창까지도 다 시험이 적용되는 부위인데, 이 아동용 섬유 제품 같은 경우는 밑창은 적용 제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표시는 따로 안 해놓은 부분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이제 로고가 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조 가죽이든 천연 가죽이든, 가죽일 경우에는 유아용 섬유 제품과 아동용 섬유 제품은 가죽이 1%든 5% 미만이든 아까 말씀드린 면적이든 중량 상관없이 가죽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가죽 부속서에 있는 그 6가지 가죽에만 적용되고 있는 그런 유해 물질을 추가적으로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물론 부속서가 한번 개정이 됐지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의하셔서 제품을 유통하시거나 아니면 기획하실 때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동용 섬유 제품에는 유아용 섬유 제품과 다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은 부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적용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유해원소 용출이라는 부분도 아동용 섬유 제품에서는 적용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섬유 제품 안전요건 적용 예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용 섬유 제품은 두 가지로 좀 구분을 해봤는데요. 하나 이제 중의류하고 다음은 이제 내의류입니다. 중의류, 외의류 같은 경우에는 적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중의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가슴에 이제 로고 프린트가 되어 있는데, 이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기주석 화합물이라고 해서 코팅이나 프린트 경우에는 유기주석 화합물을 추가적으로 이제 시험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원단에 대해서는 염색된 원단에 대해서는 아리라민이라고 하는 유해 물질과, 그리고 폼알데하이드 pH에 대해서 원단 부분은 시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의류 같은 경우에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앞서 중의류와 달라지게 추가되는 부분이 이제 알러지성 염료입니다. 물론 이제 알러지성 염료는 그 내의류의 앞에 밑에 나열한 소재가 사용된 염색된 제품에 하나는 그런 전제 조건이 있긴 한데요. 다른 부분이 외의류, 중의류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성 염료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없고요. 내의류만 해당이 된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을 해야 된다고 확인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앞서 제일 첫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기준 준수대상 품목은 안전한 제품을 확인이 되신다고 하면 굳이 시험 검사는 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요거는 별도로 하실 경우에는 이 부분들을 하셔야 된다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 표시사항 예시입니다. 마지막으로. 품질 표시사항 예시는 크게 이제 의류 부분하고 의류 이외의 섬유 제품, 뭐 가방이라든지 침구류 이런 부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표시사항이 되어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1번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 이제 뭐 겉감, 안감, 그리고 충전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충전재에 대해서도 이제 표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다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솜털, 깃털 여러 기질들이 사용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하여서 각각 몇 %가 사용되는지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번 근본 개정에서는 다운 제품이 이제 다운이라는 게 오리도 있고 거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리 다운을 썼는지 거의 다운을 썼는지 그 부분도 병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속서에 좀 추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조 연월일, 최초 판매 시즌 로트 번호 같은 생산 시기를 알 수 있는 부분도 제품의 스타일 번호나 바코드 번호, QR 코드 등을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예시상 이렇게 넣어놨고요. 그리고 유아나 아동용 섬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연령을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성인용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으신데 유아나 아동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연령을 표시하셔야 되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명시를 하였습니다. 이런 품질 표시사항에 대한 예시를 좀 도식화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라벨로 보시면 되고요. 제일 위쪽에 보시면 이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품질 표시라고 명시를 해놨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환법 품목인 가정용 섬유 제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에 의한 품질 표시는 유아나 아동용 섬유 제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에 대한 뭐 품번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섬유의 조성 및 혼용률을 반드시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때 통일 문자로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뭐 해외 유사어라든지 뭐 외래어로 표기를 하시면 안 되고요. 뒤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통일 문자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조자명이나 수입자명, 그러니까 국내 제조 같은 경우에는 제조자명만 쓰시면 되겠지만 수입 제품일 경우에는 제조자명과 수입자명을 같이 명시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간에 취급상 주의사항으로 해서 세탁 표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세탁 시 어떤 방법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건조라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추가 사항까지도 취급상 주의사항에 명시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도 국내 KC에 맞는 그런 표시사항으로 하셔야 되고요. 해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뭐 표시사항들을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주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품 하자라든지 리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 업체의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명시가 되어야 하고요. 그리고 제조 국명 그리고 제조 연월일 이런 부분까지도 표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측에 제가 KC 마크랑 아래쪽에 이제 안전하게 신고번호를 적을 수 있게 그 란을 넣어놨는데요. 이 KC 마크는 우측에 표시해 놓은 것처럼 유아용과 아동용 섬유 제품, 즉 공급자 적합성 품목과 안전확인 대상 품목에만 KC 마크를 부착하실 수가 있고요. 표시하실 수가 있고 가정용 섬유 제품은 표시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안전확인 신고번호 같은 경우에는 안전확인 공급 대상 품목인 유아용 섬유 제품에 한해서만 안전확인 신고번호가 발행이 되기 때문에 그 번호를 기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다시 한번 표시해 놓은 것처럼 사용 연령은 유아 아동용 섬유 제품만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통일 문자를 조성 섬유에 사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각 섬유에 대한 통일 문자가 우측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부속서에는 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모라는 용어를 별도로 표기를 안 해놓고 그냥 모로만 되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약모라는 부분까지 같이 쓸 수 있게 추가가 되었고요. 아래쪽에 중간에 마 섬유 제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마, 대마, 흑마가 있는데 이 부분도 기존에 마라는 단일 용어로 표현을 하였었는데 이제는 마 또는 그 각 해당 마 종류를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기존에는 적용이 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부속서 개정되지 못한 부분 때문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도 섬유 관련된 명칭의 통일 문자를 나열을 해놨으니까요.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품 표시사항 중 주의 경고 표시 또는 그 추가 표시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거 앞에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용 섬유 제품에서 표시사항을 문의하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왜 KC 마크를 표시할 수 없냐? 근데 그 부분은 계속 중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안전기준 준수 대상 품목이기 때문에 KC 마크를 부착하실 수는 없고요. 그 대신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보증할 수 있다. 시험이나 자체 확인 등을 통해서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하실 경우에는 아래 두 가지 문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을 준수한 제품입니다. 이 문구 또는 기준에서 정한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적합한 제품입니다. 이 문구를 쓰실 수 있기 때문에 관련된 확인을 하신 업체에서는 관련 제품의 이 문구들을 기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아용 및 아동용 섬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작은 부품이 있거나 발생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아래 취급상 주의사항처럼 주의 작은 부품이 탈락되면 삼킬 수 있다라는 주의 문구를 통해서 어린이들 안전을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크록스와 같은 그런 합성 수지로 된 유아용 또는 아동용 그런 신발일 경우에는 요즘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는데 간혹 에스컬레이터에 아기들 신발이 끼어서 발생되는 사고들이 있는데 그런 사고들로 인해서 이런 제품일 경우에는 주의 신발이 에스컬레이터 등에 낄 수 있다는 이런 주의사항을 표시를 함으로써 그런 위해성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표시사항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표시사항 5기에 대한 사례인데요. 요거는 안전성 조사들을 하게 되면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안전 요건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지만 표시사항에 대해서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적합 사항들을 좀 정리해 놓은 부분인데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혼용률에 대한 통일 문자를 사용하지 않으신다거나 아니면 그런 표기들을 영문 표기로 하신다거나 그리고 그 제조국이나 제조자, 수입자 등을 표시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취급상 주의사항, 세탁 표시 같은 경우를 국내 그 마크가 아닌 해외에서 통용되고 있는 마크로 쓰신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일예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이외에도 다양한 표시사항에 대한 부적합은 많이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섬유 제품을 취급하실 때는 부속서에 나와 있는 부분을 충분히 보시고 거기에 있는 취급사항이나 아니면 표시사항들을 누락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그 세 가지 가정용 섬유 제품 및 유아용 섬유 제품, 아동용 섬유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및 관련 개정 예정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